그 다음에 표본 공간에서 이 부분 집합들, 얘를 이제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표본 공간에서 여러분이 특히 나오지는 않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근원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원 사건은 하나의 기본이 되는 사건인데, 이 기본이 되는 사건들, 근원 사건들은 모두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생님은 이제 기여도란 단어를 썼죠. 그래서 기여도가 똑같아야지만 근원 사건으로 인정받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근원 사건을 바탕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이걸 사건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우린 그걸 이제 확률이라 그랬고,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수학적 확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지금 수학적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은 조금 더 의미는 있지만 할 때마다 확률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써먹을 수 없는 확률이긴 합니다. 이게 n번 중에 r번 나오는 그런 확률이라 그랬어요. 개수를 셀 수 없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면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의 계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할 수는 있죠.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횟수를 늘려가면 수학적 확률의 n이 이제 충분히 크면, 이 충분하다는 단어가 되게 웃기는 단어인데 그냥 수학에서는 다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한테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면 통계적 확률은 거의 수학적 확률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확률값을 계산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제 얹어서 찍을 때 답을 옮기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몬티올 문제라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기 뭐 자동차가 뽑을 확률은 바꾸지 않으면 3분의 1이죠. 바꾸지 않으면 3분의 1이에요. 근데 바꾸는 사람은, 여기 자동차가 있고 여기 만약에 염소가 있고 여기 염소가 있으면 바꾸는 사람은 염소를 뽑으면 무조건 자동차가 돼요. 그쵸? 이거를 뽑으면 이걸 열어줄 테니까 바꾸면 자동차가 될 거고, 이걸 선택한 사람도 이걸 열어줄 테니까 바꾸면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3분의 2의 확률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몬티올 문제는 뭐 심심하면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회자가 내가 아예 염소 중에서 자동차를 이 사람이 선택하면 나는 꼭 2번을 열 거야. 그럼 이건 사실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이제 확 떨어져서 확률이 2분의 1, 1분의 1 똑같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실 오늘 배우는 게 저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사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쓰고 있어.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났더니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독립과 종속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요걸 좀 설명하고 독립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쓰고는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한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어떤 경우냐면, 자,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일이에요. 미래일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가정을 하자. 어떻게 가정을 하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건 B가 일어났어. 이렇게. 사건 B가 일어났어. 즉 이건 과거의 일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래지만 과거처럼 여겨보자면 일어난 거로 보자면 그럴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를 구하는 게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렇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문제에 보면 문제도 조건부 확률은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을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A의 확률을 물어볼 건데 B가 일어났어. 그래서 A 바 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B가 일어난 사건 이게 과거, 실제 과거는 아니지만 과거의 사건이고 이게 미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다 미래의 일이라고 했어. 과거의 일이면 경우의 수도 한 가지예요. 확률도 1 아니면 빵이야. 맞죠? 확률도 1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일어났으면 1인 거고 안 일어났으면 0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내가 졌어. 그럼 이길 확률은 0이에요. 0.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과거는 확률은 과거의 일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과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있어요. B가 일어났다면 이게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이거 외에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요게 바로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확률이 돼서 이거 중에서 요거의 개수로 구하시면 돼요. 즉 B의 확률이 일어났고 요걸 S 전체로 나누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좀 문제 풀기가 편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요 집합으로 보면 상당히 되게 빨리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이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조금 이야기가 넘어가는 문제들은 표를 그리면 굉장히 편해져요. 알았죠? 표를 그리면 굉장히 편해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뭐 예시 문제 중으로 하나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사위를 던져요. 그럴 때 사건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짝수라고 하고 사건 B를 3의 배수? 3의 배수로 할까요? 3의 배수라고 합시다. 배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보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에 대한 집합은 2, 4, 6이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 6의 집합을 가질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확률을 구해보고 싶어. 짝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될 확률.
문제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확률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럼 PA는 구했으니까 A 교집합 B를 구하면 6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PA는 2분의 1이고 요건 PB가 3분의 1이죠. 그리고 P A 교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다 계산하면 PA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분의 A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가 돼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냥 식에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A에 3개죠? 그 중에서 교집합의 개수는 하나죠?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여기 훨씬 더 간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할 때가 많아요. 두 가지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쌤 정리를 좀 이따가 하고 문제가 없나? 예시 문제를 좀 풀어줄까? 예시 문제가 정확하게 자,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이제 말로 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이 표를 만드셔야 돼요. 자, H고등학교 2학년 일반 30명한테 H고등학교 한 반에 어떤 반이에요. 30명에게 안경 쓴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이제 문제를 가능하면 좀 짧게 쓰는 이렇게 표 만드시면 돼요. 여기가 씀, 안 씀, 그 다음 남학생, 여학생. 자, 인원이 여기가 5, 9, 6, 10에서 11, 19, 여기가 14, 16이 돼서 여기 총 30명이에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학생 중 한 명을 뽑을 때 안경 쓴 학생의 확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을 썼을 때 여학생의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 물어보면 대부분 조건부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앞에가 사건이어야 돼. 행동이면 안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거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알겠죠?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의 행동,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뭐뭐를 했을 때,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을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홀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건의 결과를 얘기해야 돼. 동전을 던진 앞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떤 사건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 돼요. 만약에 뭐 불량품이 나왔을 때, 뭐 A라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은데 A라는 공장은 제품을 몇 개 생산해요. B라는 공장은 제품을 몇 개 생산해요. 근데 A라는 공장은 제품당 예를 들어서 0.01에 0.01%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고 제품 B는 0.02%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하나를 뽑았더니 불량품일 때 그게 B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세요. B 공장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럼 여기서 남학생 중 한 명을 뽑았으니까 남학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사실 제일 까다로운 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런 문제는 이제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풀려요.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수식으로 조금 풀어야 할 때가 생겨. 그때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써도 돼요. 안경 동그라미 남학생 이렇게 남학생을 뽑았을 때 안경을 썼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건을 여기서 놓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라는 사건을 A라고 놓고 안경을 쓴 사건을 B라고 놓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B의 여집합이 되고 얘는 A의 여집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놔주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처음에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인 경우가 일어났는데 그럴 때 안경을 썼어 라고 얘기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확률들을 구해서 식처럼 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죠. 그러니까 남학생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에요. 이거 바깥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총 인원은 14명이죠. 그래서 14명분의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 5명. 14분의 5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 문제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이 안경을 썼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학생일 확률, A의 여집합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이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11분의 6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왔어. 용수 따라왔어? 이제 그래서 뭐 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누구를 판단하는 문제도 있고 신약 얘기도 있어요. 신약이 약을 개발했는데 병에 걸린 사람한테 투여해서 병이 안 나는 확률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를 막 준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어떤 사람한테 감별을 시키는 거야. 감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틀릴 확률이 한 10% 정도 돼요. 맞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지만 맞는 걸 틀리게 볼 수도 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틀리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진짜로 틀린 거였을 확률을 구해라. 뭐 아니면 틀린 거로 확인했을 때 맞았을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확률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내가 제대로 된 걸 판단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걸 잘못된 걸 더 판단을 못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확률들을 막 구해내는 방법들이 조건부 확률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봅시다. 자, 여기로 넘겨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의 성질 중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A가 일어나고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이 사건의 확률이 적용되죠. 이렇게 빠져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표본 공간이 A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새로운 표본 공간이 A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고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얘를 뜻하는 거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확률을 더하면 이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배반 사건이 뭐라 그랬죠? 공집합이 교집합이 영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A, B가 배반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은 항상 일어날 수 없어요. 교집합이 0이라서 위에가 0이라서. 그러니까 배반 사건하고 그런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성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이제 저번에 배웠던 덧셈 정리가 있으면 이제 드디어 곱셈 정리를 배울 수 있어요. 덧셈 정리는 뭐였죠? 덧셈 정리는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한 거지. 합집합의 확률.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덧셈 정리예요. A 더하기 P, B 더 빼기 P, A 교집합. P지 여기 들어가요. 그럼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 P, A 교집합이면 이걸 이용해서 곱사건의 확률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곱하는데 B라는 사건의 확률에 A라는 사건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난 다음에 A에 곱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또는 A라는 사건의 확률을 B라는 사건에 곱하는데 이번엔 A가 일어난 다음에 확률로 곱해야 돼요. 이건 요 식에서도 나오고 저 식에서 나오니까 두 군데 다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드디어 곱사건이 조건부 확률로 이제 정의가 되네요. 그래서 확률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예시 문제 잠깐만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PA가 10분의 3이고 PB가 5분의 2예요. 그럴 때 P, A 바 B 뭐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 B 바 A가 이건 어려운데 5분의 4일 때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PA 바 B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이걸 먼저 구해내면 되죠. 진짜 알려준 게 이거니까 여기다 A를 곱하면 되죠. A하고 B를 곱하면 되니까 10분의 3 곱하기 요게 일어나고 요게 일어난 거니까 5분의 4
25분의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PA가 B는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PB의 확률이 5분의 2 이게 25분의 6 3 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집합이니까 선생님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긴 한데 개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10개면 너 3개야. 넌 4개야. 10분의 4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면 이게 3개 중에서 이게 5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좀 늘려요. 이럴 때 30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늘리세요. 그러면 개수가 딱 맞게 원소가 들어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널 30개로 하면 너가 9개가 되고 그쵸? 10분의 3이니까 넌 30개가 되면 여기가 10분의 4니까 여기 12개가 되고 그러면 A가 일어날 때 이거니까 얘가 지금 9개 중에 이거 배수가 안 나오네. A가 30개예요. A가 30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100개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30분의 얼마야? 10분의 8이니까 여기 24개가 이렇게 8, 24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30개면 100개면 40개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다 정할 수 있어. 그럼 그거 분의 그거 이렇게 해서 풀어도 답이 정확하게 딱 튀어나와요. 알았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빨리 풀리는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집합 풀 때 집합이 베이스라서 집합으로 푸시면 돼요. 봐봐 선생님 벌써 30 이러는데 너희들은 100 이래서 딱 찾아내잖아. 애들이 훨씬 잘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인데 조금 알아둬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잠깐만 요건 좀 써놓으세요. PA의 확률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요거는 동의하죠. 저걸 이제 왜 쓰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 예를 들어서 이걸 B를 기준으로 쓰면 B 바 A 더하기 P B의 어집합 바 A 이런 식으로 뭐로 쓰는 거죠? P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저거는 식을 하나 좀 써 놓으세요. 자, 이 식이 이제 예시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머니 A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4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주머니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의 주머니를 하나 택하여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검은 공 하나, 흰 공이 하나 나왔어요. B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얘가 이게 될 확률이 얼마였었는지를 미래처럼 생각할 수도 있군요. 자, 잠깐 풀어보세요. 조금 갑자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휙 던져줘서 미안하긴 한데 땅이니까.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A라는 사건을 이거로 두고 B라는 사건을 이거로 두고 요 사건 요 사건을 2라고 해봅시다. 이 사건을 2라고 해봅시다.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뽑은 사건을 2라고 하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했어요? 해볼까요?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B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P2분의 B 교집합 2가 돼서, 그쵸? 여기까지는 됐겠죠? 그러면 이제 2가 나오는 사건은 어디서 나올 수도 있어? A에서도 나올 수 있고 B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2라는 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다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얘는 PA가 되고 P2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왜냐면 A 주머니에서 2가 나오는 거예요. A를 선택했을 때 요거 분의 요건데 여기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하는 건데 P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A가 일어날 확률은 A를 선택하는 거니까 2분의 1. B를 선택할 수 있고 A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주머니처럼 보여야 돼. 얘가 이제 예쁘고 얘가 안 예쁘면 선택에 손이 더 많이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바 A랑 A바 2랑 구하는 게 이게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에서 2를 구하는 게 쉽지 2에서 B가 구하는 게 사실 좀 까다롭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분의 둘이 공통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 검은 공에서 하나 선택하고 흰 공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하고 싶은데요 해도 상관없어요. 검은 공을 선택하면 6분의 2죠. 6분의 2죠. 그 다음에 흰 공을 선택하면 하나가 빠졌으니까 5개가 남아있죠. 검은 공을 하나 뺐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4예요. 사실 여기다가 2를 곱해야 이제 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확률값이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계산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알았죠? 여기다 2를 곱해도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기 B가 아니라 E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세 번째? 분자가 여기가 P2가 되어야 된다고? 이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A에서 뽑을 수가 있고 B 주머니에서 뽑을 수도 있잖아. 그 중에 B 주머니에서 나와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는데 그게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B바 2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근데 이걸 식으로 쫙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2가 일어나는 사건은
A에서 이렇게 두 개 뽑았을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분에 요거 두 개 더한 것분에 어디서 뽑은 걸 알고 싶다고? B에서 뽑은 걸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B를 선택한 게 먼저야. B를 선택했고 거기서 검공하는 행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B를 선택했고 검공하는 행동이 하나 나온 거지. 됐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으면 얘기해 줘야 돼. 왜 이게 B라고 하는지. 이거 다시 돌아가는데. 됐어. 이렇게 해도 되긴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응. 위에 아래 같은 식이 다른 식이 있었는데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A 주머니에서 뽑은 거와 B 주머니에서 뽑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B 주머니에서 뽑은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시면 이게 2를 곱하면 이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15분의 248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2분의 1까지 해서 4. 그리고 B가 A는 B가 B는 2분의 1에 6C는 똑같고 3개 중에 하나니까 3C, 3C, 3C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분의 2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식은 30분의 9 더하기 30분의 8분의 30분의 8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7분의 8의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내요. 좀 갑자기 식은 복잡해졌죠? 괜찮아요? 따라볼만 해요? 9월 9인가요? 어디가 앞뒤가 9죠? 바뀌어가지고 8이 A고 8이 A인가요? 아이고 8이 A군요. 8이 A네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9네요. 그죠? 17분의 확률이 높아졌어요. 확률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여기에 하나씩 뽑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지? 확률이 높아졌어요. 보기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수학적 확률은 계산적으로는 명확해요. 그래서 몬티어 문제도 사실 조건부 확률로 푸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요.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이 다 될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자, 그럼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통계로 끌고 가기 위한, 사실 이 작업을 하는 거였죠. 통계로 끌고 가기 위한 내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독립과 종속이에요.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독립 종속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독립과 종속이라고 씁시다. 자, A와 B를 했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A의 확률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원래 구했던 A의 확률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조금 설명을 합시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확률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원래 확률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작아진 다음에 일어날 확률을 다시 구하는 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게 표본 공간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총 10개가 있는데 얘가 2개를 갖고 있어. 10개가 있는데 얘가 2개를 갖고 있어. 얘는 5개를 갖고 있어. 근데 교집합이 하나야. 이렇게 해봅시다. 알겠죠?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2죠?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전체에서 봤을 때 5분의 1이었어요. 가능성 자체가. 근데 이제 B라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A가 일어날 확률 훨씬 작아졌죠. 원래는 2개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이즈도 줄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봤더니 가능성은 역시 5분의 1이죠. 그럼 변함이 없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B가 일어나고 A의 확률을 구한 거와 그냥 원래 A의 확률을 구한 거랑 전혀 가능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 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이거를 독립이라 그래요.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 사건이야. 즉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영향을 줬어요.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영향은 줬지만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독립이라 그래요. 얘는 영향을 줬죠? 이렇게 되면 확률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3개였어. 근데 여기가 하나야. 그럼 10분의 3이었는데 5분의 1이 됐으니까 확률이 바뀌었죠. 그죠? 확률이 바뀌면 이걸 종속이라 그래요. 우린 뭘 좋아하냐면 변함없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계산하기 쉽거든. 그래서 독립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지울까요? 자, 이걸 독립이라 그래요. 이게 정의적인 독립이에요. 성질에서는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독립사건이면 이 독립사건을 써주면 여기도 사건 A, 사건 B 다 써줘야 될 것 같으니까 강박한 놈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빼게 돼요. 자, 어쨌든 A, 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배 법칙이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나?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나 B가 일어나 B도 독립이에요. 이건 증명을 해줘야 되나? 증명 없이 갈까요? 아니면 이걸 따로 쓸까요? 이걸 증명 없이 증명 없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거 설명하고 B와 A도 사실은 B가 돼요. 그러니까 A랑 B랑 독립이면 당연히 B랑 A도 독립이에요. 그건 이제 뭐 증명 없이 그냥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A랑 B랑 독립이면 그냥 둘이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뭐랑 같다고?
PA랑 같죠? 독립이니까. PA랑 같으니까 P 그냥 A 곱하기 P B를 해도 돼요. 이게 성립해요. 역시 바로 떨어질 때도 옆으로 떨어지면 안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A와 B 사건이 독립이면 보고 싶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정의를 이용하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 되고, 두 번째 뭘 하면 돼? 곱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예시를 잠깐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은 이번에 홀수로 할까요? 홀수고,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와요. 그죠? 했죠? 요거 증명하면서 그냥 같이 합시다. PA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PB는 3분의 1이에요. 그죠?